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은 일단 비강 캐뉼라가 뭔지 아셔야 되죠? 코빗자예요. 코에다가만 이렇게 산소 주는 거, 입이 멀쩡하죠? 이거를 알고 보기 보세요. 1. 음식 섭취 중에는 캐뉼라를 제거한다. 입이 멀쩡하니까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네. 2. 수빈병에 멸균 증류수를 가득 채운다. 3.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4. 캐뉼라를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을 환자 가까이 둔다. 5. 보온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모직 담요를 덮어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를 해야 코에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매해도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국가고시는 우리가 보기 5개를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긴가 민가 해도 요거 확실해 이런 것을 답으로 찾아야지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음식 섭취 중에 비강 캐뉼라가 좋은 점이요. 코로만 산소를 주기 때문에 입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보온이 필요할 때 면직 담요가 좋겠죠? 모직 담요보다는요. 산소 투여하면서 입으로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비강 캐뉼라예요. 마스크의 종류가 국가고시에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요. 비강 캐뉼라, 같은 말로 비강 카테타, 가장 흔히 사용한다. 코로만 산소를 주니까 입으로 수분이나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죠. 이런 경우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코로 산소를 마셔야 되니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격려한다. 벤츄리 마스크,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합니다. 고농도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해야 되는 마스크는요. 저농도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이 두 가지만 저농도고요. 나머지는 고농도의 산소예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 강추 두 개만 저농도라는 거 특이하니까 암기하세요. 전신 마취 하에 자궁 절제술 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뭔가 전신마취 수술했어 이 얘기입니다. 질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수면 격려, 2. 구강간호, 3. 침상 안정, 4. 심호흡 격려, 5. 회음부 간호. 무기폐 예방하기 위한 간호. 4번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이거는요 무기폐나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왜? 전신마취 수술하고 수술을 1시간 했을지 3시간 했을지 10시간 했을지 모르죠. 그동안 이 원래 사람이 침이 계속 넘어가는데 이 침이나 갈에 이물질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누워 있으면은 폐렴이 걸립니다. 흡인성 폐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앉아있거나 상체를 올려있거나 심호흡하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이 배양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됩니다. 배양 검사야? 그럼 멸균, 무균 채취해야지. 이걸 딱 알고 보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고 중간요를 받는다. 2. 유치 도뇨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한 후 소변을 받는다. 3.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을 주삿바늘로 천자하여 소변을 채취한다. 4. 소변 수집 주머니에 하단 조절기 클램프를 열어서 소변을 받는다. 5. 소변 수집 주머니에 검체 채취구에서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정답 너무 쉽죠? 5번입니다. 소변 배양 검사 무조건 멸균,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셔야 돼요.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기억하시죠? 이 소변 쪽에 관련된 거는 다 외과적으로 멸균해야 됩니다. 또 대변 채취 이런 거는요. 멸균 안 돼요. 그거는 내과적인 무균술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배양 검사죠.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유치 도뇨,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이 유치 도뇨입니다.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거. 소변 백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 중요한 거.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다시 몸으로 역류되지 않으니까. 도뇨관은 알코올로 씻지 않고 물로 씻어서 말린다. 도뇨관은 침상 틀에 고정한다.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난간에 고정한다 하면 틀려요. 도뇨관은 잠그지 않는다. 오픈더. 도뇨. 항상 소변줄을 꼬였는지 눌렸는지 이 소변이 잘 빠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변이 안 빠지면요. 복부가 팽만되죠? 불편합니다. 요 배양 검사 시 무균적인 방법, 멸균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유치 도뇨관은 그 소변줄을 계속 유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서 멸균 증류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야 소변줄이 안 빠지니까.
단순 도뇨는 일회성으로 소변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유치 도뇨는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소변줄을.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1. 사지마비 환자, 2. 늑골 골절 환자, 3. 혈전성 정맥염 환자, 4.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5. 등 부위 화농성 피부염 환자. 등 마사지 하려면 엎드려야 되죠. 1번 사지마비됐어도 등 마사지는 가능하다. 골절 환자 마사지하지 않고요.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약한 암 환자 마사지 안 하고요. 등에 막 화농성, 염증성 피부가 있는데 마사지하면 염증 퍼지죠. 그래서 마사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등 마사지 가능한 환자, 사지마비 환자 가능하다. 등 마사지는 몇 분 하냐? 1520, 15분에서 20분 정도.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제를 바른다. 알코올은요, 더 건조해져요. 알코올을 피부에 무슨 바르지 않습니다. 소독할 때만 쓰는 거예요. 혈전성 정맥염 환자, 정맥염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부엉도 뜨지 않아요. 정맥염에는요. 고막 체온 측정 방법은 1.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측정한다. 2. 웨이도 쪽으로 강하게 넣는다. 3. 탐침을 넣고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4. 탐침 삽입 후 2에서 5분 후에 측정한다. 5. 성인은 귓바퀴 후 상방으로 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성인은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잰다. 고막 체온은요, 이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 체온계를 귀 구멍 안쪽에다가 대고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는요, 이 체온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웨이도 이 귀 겉부분 쪽으로 강하게 넣는 게 아니고요. 웨이도보단 약간 살짝 안쪽에 구멍 있는 쪽에 넣습니다. 탐침을 넣고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예, 뭔 말인가요? 탐침 삽입 후 2에서 5분 후에 측정한다? 병원에서 후딱 되잖아요. 2에서 5초 만에 빠르게 체온을 잴 수 있다? 이게 고막 체온계예요. 이거는 정답을 모르더라도 보기가 아닌 거 제끼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고시는요, 내가 보기 5개를 다 알고 완벽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틀렸어. 이러면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고르시는 게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이론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맞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체온, 고막 체온 측정법, 후상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는 후하방. 고막 체온계는요, 2초에서 5초간 빠르게 체온을 측정한다. 1, 2, 3, 한 2, 3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귓바퀴를요, 사실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고막 체온을 재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원에서 체온 잴 때요, 그냥 귀에다 갖다 꽂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선생님 공부 안 했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후상방으로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측정을 하셔야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후상방으로 위로 올립니다. 하지만 소아, 어린이는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귀 속에 이물질이 많으면요, 측정이 낮게 된대요.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귀를 깨끗이 정리하고 재는 것이 좋다. 신부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이 고막 체온이다. 신체 내부의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재는 측정법. 쉬운 거는 사실 고막 체온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재는 거는 항문 체온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성인들을 일일이 언제 항문에다가 체온을 측정하겠어요. 그쵸? 그 귀에다가 하는 게 쉽고 정확하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고막 체온은 신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신체 내부의 체온입니다. 내장의 체온이 아니에요. 복수천자 체위로 옳은 것은 배에서 물 뽑는데 앉아서 뽑는다. 이거 딱 이미지로 머리에 기억하세요. 1. 보기, 2. 좌위, 3. 절석이, 4. 스릉이, 5. 심수위. 정답 뭐예요? 너무 쉽죠? 좌위 또는 반자위, 앉아서 배에서 물 뺍니다. 보기, 엎드려 있는데 배에서 물 어떻게 빼요? 절석이, 쇠석이 절석이 산부인과 자세죠? 슬흉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머릿속에 탁 이미지 떠오르셔야 됩니다. 월경통 완화 자세, 또 심수위, 좌측 심수위, 관장 자세.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 시 고관절의 운동 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2. 발가락을 위로 올린다. 3. 발가락을 오므린다. 4. 양쪽 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린다. 5. 한쪽 무릎을 굽힌 후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이 골반 뒤쪽인데 발가락을 깔짝거린다고 고관절 운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몰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는 전기적 흐름, 여기서 답 딱 나와야 되죠. 1. 심전도, 2. 자기 공명 검사, 3. 컴퓨터 단층 촬영, 4. 엑스레이, 5. 초음파. 정답은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검사 EKG라고 하죠. 전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기관지경 검사 4시간 이상 금식한다. 자기공명 검사가 뭐예요? 이게 바로 MRI죠. 검사실 들어가기 전에 금속물질 제거해야 돼요. 뭐 귀고리, 목고리, 브레이지어까지 제거하죠. 화장도 지우래요. 왜? 실제가 아닌 허상까지 만든대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기공명 검사 MRI는 조영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자기공명검사, MRI, 조영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MRI 찍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영제 안 써요. CT는 조영제 씁니다. 임신 초에는 뭐 엑스레이, MRI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MRI 찍을 때 금속 장신구 제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MRI 검사 전에 입원 환자에게 소음이 날 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게 도와드릴게요. MRI 찍으면요, 그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지만 한 30분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검사 못하죠? 귀마개나 헤드폰을 착용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몸에 진짜 쥐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고시는 상식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푸시는 겁니다. 일단 뭐 소리가 나니까 귀마개나 헤드폰을 준다. 또 화장도 지워라. 금속물질을 제거해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침상 안정 시 낙상 예방 간호로 옳은 것은 낙상 너무 중요하죠.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침상 난간을 내려놓기. 굴러떨어지겠죠. 2. 침상을 허리 위치보다 높여주기. 3. 이동바퀴를 언제나 풀어두기. 4. 낙상 주의 팻말 표지 붙이기. 5.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탁상 두기. 정답은요? 낙상 예방 간호예요. 4번. 낙상 주의 팻말 표시를 붙인다.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침상 난간을 올려놔야 환자가 굴러떨어지지 않고요. 허리보다 침대가 낮은 게 떨어졌을 때 충격이 덜하겠죠? 이 낙상에는요, 침대 높이가 낮은 게 좋고 밑에다 이불이라도 깔아서 쿠션 역할을 해라.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체 역학의 원리에서 대상자를 움직일 때 침대가 너무 낮으면요, 그것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허리가 아파요. 그럴 때는 허리 높이랑 침대 높이가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서 힘쓸 때는. 하지만 환자의 낙상 예방일 때는 침대 높이가 낮은 게 떨어졌을 때 덜 다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동바퀴 항상 잠궈둬야 돼요. 휠체어, 침대 항상 바퀴는 잠근다. 이게 중요합니다. 굴러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탁상을 둬야지 닿지 않는 곳에서 뭐 이렇게 쭈쭈쭈쭈 패다가요, 어깨 빠져요. 낙상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병실에서의 낙상 예방법.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발밑에 전선이나 기구를 다 치운다. 전선은 접선한다. 욕실에 손잡이 설치한다. 욕실 손잡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넘어질 때 그거 잡아요. 저희 아빠도요, 이렇게 발에 이 비누칠을 하고서는 발 닦으려고 또 생각 없이 일어나시다가 팍 넘어지실 뻔 하셨는데, 손잡이 아차차차 잡아서 얼굴만 이렇게 팍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잡이 있어야 됩니다. 욕실, 화장실, 복도를 걸을 때 난간을 잡고 가게 한다.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요. 휠체어나 침대바퀴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항상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시고요. 부모님도 여러분께서 많이 케어하세요. 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성인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가슴 압박 방법은 1. 검상돌기를 압박한다. 2. 분당 3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최소화한다. 4. 가슴 압박 깊이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약 4cm다. 5. 2인 구조 상황에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5대 2이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이죠.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된다 했고요. 검상돌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분당 100에서 120회죠. 30대 2 이게 한 3번은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슴 압박 깊이 성인은 5cm이다. 2인 구조 상황에서도 성인은 무조건 30대 2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만
한 명이 갔을 때는 무조건 30대 2고 2명 다 의료 제공자가 갔을 때는 아기를 15대 2로 한다라는 거.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인데 가슴 압박을 1분에 100에서 120회 해야 되니까 30대 2를 1분에 적어도 3사이클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30대 2이다. 성인은 무조건 30대 2. 또 영아나 소아일 때는요. 구조자가 2명이 갔는데 둘 다 의료 제공자야. 그랬을 때는 아기를 15대 2로 심폐소생술할 수가 있다. 얼굴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은 환자 응급처치 방법은 1. 수포가 있으면 터뜨린다. 2. 손상된 피부 조직을 제거한다. 3.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준다. 4.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곤란 유무를 확인한다. 5.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겨 제거한다. 정답은요? 4번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곤란 유무를 확인한다.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피부 조직 제거하면 안 되죠?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어주지 않습니다. 손상된 부위에는 얼음을 직접 대주지 않는다. 옷은 잡아당겨 제거하면 안 돼요. 가위로 잘라줘야죠. 화상 응급처치 가장 중요한 거 화상 입었어 빨리 찬물에 담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찬물에 15분간 담근다. 뭐 돌솥밥 이런 데 손가락 뒤었죠? 이러면 바로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물에 담그면요. 이게 금방 가라앉아요. 수포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수포가 생겼다. 2도 화상입니다. 2단계 욕창도 물집이 생겼다. 물집이 생겼다. 수포가 생겼다. 2도 화상이에요. 2단계예요. 외래 진료 중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1. 환자의 이름을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2. 환자의 등록번호를 불러보아 맞는지 확인한다. 3. 환자에게 진단명을 말하게 하여 맞는지 확인한다. 4. 보호자에게 환자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맞는지 확인한다. 5. 환자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게 하고 환자 리스트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이 확실하죠? 환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랑 대조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 이름 불렀을 때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한 명 화장실 가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등록번호 환자가 못 외우죠? 환자에게 진단명을 말하게 하지는 않죠? 보호자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말해야 돼요. 의사의 동의 없이 환자 본인의 결정으로 퇴원하는 것은 1. 가퇴원, 2. 자의퇴원, 3. 정규퇴원, 4. 사망퇴원, 5. 강제퇴원. 정답은요? 자의 퇴원입니다. 우리가 자의 2번은 봤지만요. 환자 본인이 결정해서 퇴원하는 거 자의 퇴원이래요. 의사 동의 없이도 퇴원할 수가 있다. 나 돈 없어서 퇴원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나 더 이상 연명 치료 안 할게요. 하고 퇴원할 수가 있겠죠. 자의 2번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요. 저 퇴원하겠어요 하면은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또 2개월마다 퇴원할 건지 의사를 물어본다. 의료법규 기억하시죠? 관장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정답은요? 2번. 관장은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배꼽 방향으로 삽입해야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힌다. 왼쪽으로 눕힙니다. 그래서 관장 자세 좌측 심스 위에요.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릴렉스하고 있어야 해요. 4번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공기는 주입하지 않는다. 배에 가스 차니까. 5. 관장에게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적어도 10분은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관장시 좌측 심스 체위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장 자세예요. 성인은 1000cc를 10에서 15분 동안 집어넣는다는 거. 성인 환자의 배출 관장은요. 관장이 끝나도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았다가 배변하게 한다입니다. 10분은 참아야 돼요.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다.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이 포함되는 것은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1. 수동 운동, 2. 등척성 운동, 3. 무산소 운동, 4. 등장성 운동, 5. 보조적 능동 운동. 정답은요? 등장성 운동이죠. 이 장자가 힘장자입니다. 력이 이게 힘력자잖아요.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근육의 길이가 변화한다.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 막 팔, 다리를 푸카푸카 해야 되죠. 걷기, 조깅, 관절이 움직여요. 등척성 운동은요. 등척, 같을 등, 길이척. 길이가 똑같은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걷기는요.
등척성 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은 거예요. 걷기나 조깅은 관절을 쓰기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등장성 운동입니다. 단 골다공증 환자가 등척성 운동이 좋은 거고,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가 좋은 겁니다. 걷기가 좋은 이유는 관절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체중을 부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다. 수영도 등장성 운동이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이에요.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 등장성 운동이에요. 수영, 달리기, 걷기, 조깅이요. 등척성 운동 같을 등 길이쳐, 길이가 같다, 움직이지 않는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벽밀기 같은 거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1. 낙상 방지, 2. 질식 방지, 3. 배회 방지, 4. 튜브 제거 방지, 5. 혈액순환 촉진. 정답은요? 4번 튜브 제거 방지예요. 혼돈 환자 정신이 없는 거죠? 장갑 보호대 안 착용하면은요, IV 놓고 있는 거 콧줄 계속 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갑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보호대 적용 원칙,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돼요.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만 사용해야 되고요. 2시간마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구축도 와요. 욕창만 오는 게 아닙니다. 2시간마다 30분 동안 풀어주고 관절 운동과 피부를 자주 관찰한다. 현실이 좀 열악하죠. 많은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다? 틀려요. 침상 틀에 묶어줍니다. 난간은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틀려요.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보통 의식이 없거나 치매 말기이거나 의식이 혼돈 이런 환자들이 사실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보호자 동의를 현실에서는 얻지를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손목이나 발목, 뼈가 돌출된 부위는 패드를 댄다. 왜? 찰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욕창 생길 수가 있어요. 살이 쓸리면요. 장갑 보호대, 성인은 장갑 보호대 쓰고요. 애기들은요, 팔꿈치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로 팔을 쭉 펴서 보호대를 씁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가 피부 긁지 않도록 하는 거 장갑 보호대, 또는 혼돈 환자 튜브 제거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 보호대를 쓴다라는 거.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소독 문제 꼭 한 문제씩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소독이래요. 멸균이 아니라 소독이래요. 1. 체온계, 2. 청진기, 3. 후두 경날, 4. 대변기, 5. 심전도 기계. 정답 뭘까요? 3번 후두 경날입니다. 높은 수준의 소독, 체온계, 청진기, 대변기, 심전도, 이거 우리 몸 그냥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살갗 위에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소독만 하면 되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다. 후두 경날, 후두에 넣는 거울, 후두 검사에 넣는 거울이죠. 좀 입안에 들어가니까 소독이 좀 높은 수준이면 좋겠다.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2020년 제가 시험 봤던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후두 경날? 이게 뭔 소리야? 학생들이 좀 멘붕에 빠졌었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고시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소한 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멘탈 나가가지고 다 틀리지 마시고 찍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보기를 보고요.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알고 100문제를 다 풀겠다, 105문제를 다 풀겠다, 이거는 여러분의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고위험기구 딱 봐도 고위험, 무균해야 된다, 멸균해야 된다,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 수술하고 막 개복 수술했어, 이러면은 사람 몸에 그 균 들어가면은 폐혈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해라, 굵게만 가세요. 어떤 게 있을까? 수술기구 있겠죠. 그리고 요로 카테타, 요로 가면 되지 않게 외과적 무균술 해야 된다, 완전히 무균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 편하게 들어보세요. 뭐 자궁 경부 큐렛, 왜냐면은 그 큐렛이
세균 묻어 있으면은 자궁 안으로 깊숙이 균 들어가잖아요. 몸을 뚫고 들어가는 위험한 수술 같은 거는 멸균해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고위험 기구입니다. 준위험 기구, 후두 경날 입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뭐 식도 검사하는 거, 내시경류, 카테터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요런 것들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든지 멸균을 해라 이거고요. 비위험 기구 위험하지 않대요. 대소변기,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기, 이 몸 그냥 위에서 혈압기 솔직히 집에 있는데 저 한 번도 안 닦았어요. 병원에서는 사실 양심 있으면 알코올 솜으로라도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도 사람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게 비위험 기구예요. 고위험 기구,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그 균의 씨앗이죠. 이런 미생물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멸균 상태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멸균을 계속 처리를 해라. 고압 증기 멸균에 넣을 수 있잖아요. 준위험기구, 중간 정도로 위험하다. 높은 수준의 소독이나 멸균해도 좋다. 비위험기구, 그냥 소독 정도만 해라. 주기적으로 소독해라. 이겁니다. 요즘에 소독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한번 짚어드려봤어요. 요런 이론이 다 비법서에 넣어져 있습니다. 요추천자 시 취해야 하는 체위는 요추천자. 요추천자가 뭐예요? 요추에서 물 빼는 거죠? 요추천자 시 취해야 되는 체위, 새우 등자세. 끝나고 나서 요추천자 후 하는 체위, 앙하위. 이거 알고 보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추천자 시 취해야 되는 자세니까 새우 등자세를 찾으셔야 되죠? 1. 등을 침상 바닥에 대고 누운 체위. 이거 앙하위 아닙니까? 2.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45도 높인 체위. 이거 뭐 트렌트 램버그 포지션인가요? 3. 침대에 바로 누워 침상머리를 높인 체위. 이거는 파울러치 체위죠. 4. 옆으로 누워 양 무릎을 가슴에 붙여 등을 구부린 새우등 모양의 체위, 새우등 자세. 요거 아니겠어요? 그쵸? 5.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다리를 벌려 다리 지지대에 올려놓은 체위. 요거 쇠석이 절석인가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답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정답 4번 새우 등자세 요것입니다. 보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 읽고 다시 또 읽고 이러면은요 정해진 시간에 내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1분 안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적용 시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혈압 잴 때 손가락 하나 정도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배뇨 촉진, 2. 소화 촉진, 3. 혈액순환 유지, 4. 호르몬 분비 유지, 5. 미생물 전파 방지.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항상 혈액순환 유지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직후 10세 남아가 소변 요청 시 간호보조 활동은 요추천자 할 때의 자세는 새우 등자세였지만 요추천자 직후는요 똑바로 누워있는 앙하위죠. 그래야 이 요추액이 누수되지 않고 두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똑바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요청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 이동식 변기에 앉힌다. 2.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 3. 유치도뉴 세트를 준비한다. 4. 침대 위에서 서서 소변을 보게 한다. 5.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요? 이게 뭐 10세 남아던 성인이든 요추천자 직후에는 앙하위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소변이 나와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하던지 뭐 단순 도뉴를 뽑아주던지 항상 앙하위를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의치를 제거한다. 2. 치기를 취하게 한다. 3. 검사실 오기 직전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 4. 전날 저녁 8시부터 금식을 유지했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중 팔다리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전도 검사, 금식 필요하나요? 정답!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 심전도 검사가 뭐예요? 이 심장 검사예요. EKG라고 하죠? 이거는 금식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왜?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 중에 심 있어요? 없죠? 심전도 검사는 금식이 필요가 없어요. 의치를 제거한다? 이게 심전도 검사는요.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합니다. 의치 제거할 필요가 없다. 똑바로 누워서 이 심장 부위에다가 겔 바르고 심전도 체크하는 거거든요.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한다.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쿵 뛸 수 있어서 그런가요? 4. 전날 금식 필요 없죠. 검사 중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두경부 외상 없는 성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 방법은 이 두부와 경부, 목과 머리에 외상은 없대요. 이때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 방법은 1. 보고 듣고 느끼기 방법으로 호흡을 확인한다.
2.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3. 1회 호흡 동안 최대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4. 1초에 2회 호흡을 불어넣는다. 5. 인공호흡 후 호흡을 15초간 재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이 목에 부상이 없으면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은요. 10초 동안 2번 불어넣는다. 10초 이내에 불어넣는 거죠. 심폐소생술 성인은 5cm가 들어가야 된다.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는 해야 된다. 30대 2가 1분 안에 한 3번은 돌아가야 1분에 가슴 압박을 100에서 120회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 불어줍니다. 10초 이내에 2번 불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 자세 직각으로 누른다. 손꿈치로 누른다. 체중을 실어서 누른다. 자동심장 충격기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시죠?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인다. 이때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을 때가 언제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입니다. 24시간 소변 수집 중인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를 보고요.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습니다. 굵게 가세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싹 다 버리고 나머지 끝까지 다 모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1. 마지막 소변은 버린다. 버릴 리가 있나요? 2. 중간에 흘렀어도 그냥 받는다. 그냥 받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3.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첫 소변만 싹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요거 맞는 것 같은데. 4.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에서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5.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나오는 소변을 수집한다. 뭔가 이상하죠? 정답 뭐예요? 3번 첫 소변 버리고 마지막까지 싹 다 받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은 전부 버린다. 첫 소변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소변 한 30초 쌌어? 이거 싹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일반 소변 검사는 소변 길이가 한 30초야. 앞에 한 5초는 버리고 중간부터 받는다. 하지만요.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전부 버린다. 몽땅 버린다 이거예요. 첫 소변은 전체를 다 버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완전히 다 모은다. 이게 24시간 소변 검사예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염증이 있는지 뭐 있는지 검사하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뇨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둡니다. 왜? 까먹어서 안 모으면 안 되니까. 수집 중 흘렸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24시간 해야 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오는데 소변 수집 중에 소변을 버렸다면 깜빡 잊고 버릴 수 있죠?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첫 소변을 싹 다 버린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흘렸어, 버렸어, 안 모았어.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